자, 안녕하십니까. 9월 5번째 주간 총정리 세 번째 방송입니다. 세 번째 방송, 그래서 주간 핫 이슈, 그 다음에 종목, 업종, 총정리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총정리 시간 세 번째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제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현재 뭐 정치권이라든지 경제 부분에서 흘러가는 흐름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의 이제 4분의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비중, 수출 비중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중국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줘요.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어떤 경제 부분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화학주들의 상승 부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군하고 정말 밀접한 영향 부분도 있고, 그쯤에서 뭐 작은 기침 아니면 어떤 나쁜 요건 부분들이 긍정적 요건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나비 효과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주가 오늘 A라는 종목군이 오르고 내렸냐 하는 것은 그냥 그 종목군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흐름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은 들으시면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 초반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G화학이 배터리 쪽 업그레이드 R&D 비용 부분들을 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테슬라하고 AMD가 무인차용 칩 개발, 자체 개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서 좀 보는 부분 중에 좀 관심권을 두는 게 이거예요.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 상업 임상 부분들 순항을 하고 있다. 줄기세포 부분들 상당히 뭐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는, 우리가 7월, 8월, 특히 8월 중순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정책, 뭐 신약 라인에 대한 투자 확대, 그 다음에 바이오주에서 미국의 신약 승인 건수가 작년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길리아드랑 이런 회사들이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면역항암제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M&A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조단위 같이 금액 부분들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새로운 변화되는 폭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몇몇 기업들이 신약 부분들 잘 진행을 했고, 아니면 기술 출처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퀀텀 점프를 좀 시켜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정도 가까워지면서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시장에도 좋다 하니까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럴 때는 좀 포기라는 게 좀 멀리 좀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역 자체가 선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때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제 포기하고 좀 떠나가는 시점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또 원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컸던 부분들인데,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령화 시대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임상 결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권을 좀 갖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만약에 규제가 좀 많아서 좀 더디기는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체 정보가 이제 데이터화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느리긴 합니다. 이거 좀 많이 바꿔야 될 때. 그래서 삼성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인가요? 그런 내용 관련돼서 신약 승인을, 이런 기술들 있죠.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패스트 트랙, 이런 거에 삼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삼성이 들어가면 신약 개발, 물론 바이오 시밀러 쪽에 기술력 부분들이 있는데 IT하고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BT 이거 두 개를 아마 결합하는 방향 부분들로 갈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게 빅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그 왓슨이라는 그 애가 와서 왓슨 말고 그 왓슨이죠. 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알파고가 했던 알파고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의료의 진단 부분들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부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인체 정보의 데이터 부분들 바로 돈이에요. 거기 돈.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질병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값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미리 예방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발달하는 게 뭡니까? 유전체 분석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향후에 나오는 기술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해보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안 좋으면 그걸 하는 단계인데 이 앞 단계가 뭐냐면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의 어떤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약하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유방암, 그러니까 그런 인자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그 전에 그 수술 부분들을 해가지고 미리 조기에 그 확산 부분들을 막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도 역시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좀 더 많은 샘플링,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부분들을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표본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크로전인가요? DNA 링크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크로전인가가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진단을 하고 되면 이렇게 뭐 샘플링 해줄 수 있는 그 저가가 파격적인 그런 게 이 많은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진행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IT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IT하고 바이오 쪽 부분들의 융합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이 추세 부분들은 뭘까요? 첫 번째가 고령화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령화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그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듣지 못하다 보니까 신약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게 이제 한 바퀴 다 달려다 보니까 표적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쪽으로 지금 기술력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부분 거기에 맞는 밸류 라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치매 진단, 치매 국가 책임제에 관련된 부분들 해가지고 아마 이제 10월 달부터 그 예산 집행 부분들이 좀 더 본격화가 좀 되죠. 거기하고 또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고 계속 무궁무진한 내용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 하나 체크해 두시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한국말 합니다. 그래서 V30의 첫 적용 부분들 하고 HTC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HTC를 지금 인수하려고 진행 부분도 계속 좀 하고 있죠. 근데 구글 어시스턴트 그 스피커라는 부분들이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검색 플랫폼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네이버죠. 근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쪽은 라인이지만 그것도 음악하면 멜론이죠. 로엔. 그런 것처럼 이 플랫폼이 됐을 때 다른 사업군과의 어떤 크로스 이렇게 융합 부분들 될 때 그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또 확연하게 좀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 전쟁이에요. 스피커 전쟁 부분들로 일어나면서 누가 카카오도 좀 출시를 했고 네이버도 출시하고 삼성이 LG 다 출시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포석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죠. 이제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최근에 제가 시리에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로 바꿨다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것도 하나의 플랫폼 부분들이 좀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여기에 뭐까지 연장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자율주행하고 그 명령 내리고 이 차량 엔터테인먼트하고 다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정을 잡으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수 있죠. 내가 구글 어시스트가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안드로이드를 모두 다 써야 되는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술력이라든지 다른 그 프로그램 대비 인식률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좋다고 하면 사용자 수가 점점 더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효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이거 만약 주도권을 딱 쥐고 있으면 자기가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알렉사를 막 싸게 팔아요. 파는 거 돈이 얼마 안 돼.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자면 같은 네이버에서 알렉사에서 검색을 하는데 요즘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마존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아마존이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그 검색 순위 상에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뭐 뭡니까? 유통 장악,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장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플랫폼으로. 그래서 서로 어떻게든지 이걸 알고 서로 지금 계속 침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걸 스피커구나. 뭐고 대단해? 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까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플랫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로엔의 인수 부분들 그렇게 혈세를 아니죠. 많은 작은 부분들을 투자했고 그때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만 요에는 가지고 있는 로엔이 가지고 있는 멜론이 가지고 있는 일단 고객층을 밑에 깔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 없이 시작하는 데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대기업들하고 뭐 GS건설이라든지 IoT 그 가정의 중심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서로 협력 부분들 서로 제휴 부분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실 재건축, 현대건설, 반포가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갔죠. 말이 많았는데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가면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그 시장에서 좀 내용 자체가 좀 뒤로 밀리는 경향분이 좀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구글이 대만 HTC 이것은 VR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력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초반에는 뭐 이것 때문에 좀 어벤등락이 나왔어요. 애플이 제품 생산 부분들을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아이폰 8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왜? 세븐하고 그게 큰 차이 부분들인데 아이폰 X 때문에 그러는 거죠. X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같은 LG이노텍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생산이 잘 된다고 하면 올라가고 안 좋다고 하면 내려가고 뭐 이렇게 움직였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저기 뭡니까 법인세 인하도 애플 기술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수혜 부분들이고 그리고 향후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환원시킬 때 어떤 세제 혜택 부분도 줄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이폰 X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지금 8은 안 사고 아이폰 X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양산 수율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컨센서스 부분들에 시장에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 아이폰 8보다는 X를 선택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더 높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정도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데 LPG 차의 RV에도 LPG 차 허용 부분들이 지금 상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주 중반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미국의 ITC 한국산 태양광 수입 제동, 그래서 세이프가드 적용 가능성 부분이 높아지면서 그때 한번 출렁거렸죠. 출렁거렸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미국에 따라서 출렁거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일부에서 그런 얘기 들었었던가요? 메르켈 총리가 사선 연임 부분들 되면서 그때 2009년도에 당선됐을 때 가장 밀어붙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는 수요가 좀 느리게 치킨 게임 부분들 거의 끝났어요. 태양광 지난번에 뭐 치킨 게임 관련된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3D 랜드 해서 제가 한번 분석 부분들을 해드렸었죠. 태양광 쪽은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마무리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물론 그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영향을 받는 단계적으로 마이너스 콘은 되긴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 역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요건 자체는 시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 월요일날 기사 중에 하나가 보헤양조가 있죠. 보헤양조가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입세주가 진출을 합니다. 홍대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저녁에 가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거 들고 다니죠. 소주병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병맥주 마시듯이 마셔요. 병맥주 마시듯이 마시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길거리에서 마시는 것은 뭐 유행이라고 해서 한 병씩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길거리에 외국인들이 술 가지고 들어다니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데, 예전에 한번 전철을 타는데 전철에서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 한 적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이 물론 우리나라한테는 귀한 손님이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버릇이 없으면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소주에 대한 밸류 자체가 한류 열풍 부분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급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미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연 확률도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물론 조연이긴 하지만 음식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런 내용 자체가 최근에 이제 그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다들 끌었는데 오리온 초코파이는 못 끊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으면서 오리온이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음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어드밴티지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헤양조가 알리바바 손잡고 중국 시장에 입세주를 진출한다는 부분은 술을 해요, 술. 상당히 신선했어요, 신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음식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텀이 깁니다. 근데 한번 자리 잡으면 실적 자체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9월 26일 정도 전후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날에는 트럼프가 그 대북정책 행정명령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북한 은행 거래하는 은행 기업의 제재 부분들을 강화를 좀 했어요. 최대한 지금 프레스를 주고 있죠. 전에 그 은행 규제, 그래서 중국에서도 여기에 반응했던 부분이 뭐냐면 120일 동안 120일 정도 내에 중국, 그러니까 대북 규제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석 달, 120일인가 넉 달인가요? 넉 달의 기간을 줄 테니까 다 철수하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금융제재 부분들 들어왔을 때 북한이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정도 있다가 협상 테이블에 나갔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마침 보면 우리가 지금 연휴 기간 내에 다 많이 좀 밀집이 좀 돼 있죠. 노동당 창건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융규제,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방비 부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원하던 사항 부분들, 내부 결속용 부분들 서로 챙길 건 다 챙기고, 이제 협상 테이블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케이스 부분들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DS 때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제가 불감증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감증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한편으로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저기에서 서로 수싸운 부분들을 좀 더 격렬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하고, 반대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 원화가 지금 위에 올라갈 폭은 좀 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조건 부분도 있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데, 이럴 때 여러분들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원화 약세가 좀 더 강해진다는 그런 것보다, 원화 약세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바뀌었을 때 원화 약세 부분들이 강세로 전환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역발상으로 시장 접근 부분을 할 때는 역발상 부분들로 이런 내용 부분들이 또 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9월 5번째 주간 총정리 3부 부분들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노래 한 곡 부분들을 앞에 1부, 2부에서 제가 그 노래를 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긴 연휴 기간이니까 차분하게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캐치플레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뭐 구독분들이 많이 좀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명절 때 이제 많은 지인분들 만나시잖아요. 지인분들 만나실 때, 제 이렇게 뭐 팟빵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댓글 부분, 그리고 공유하기, 추천 부분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디테일, 정치라든 이런 부분들까지 연관시켜서 정치, 주식 투자의 연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전하는, 코멘트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추천, 공유, 그 다음에 홍보일까요? 아니면 좋은 거니까, 좀 좋은 거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김광석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김광석 지난번 이런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3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